안녕하세요, 부자의 서원입니다. 먼저 얼마 전에 20만 구독자를 달성하였는데요. 진심으로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전부터 부자의 서원 채널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정리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자의 서원 채널을 100%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어떤 영상 혹은 어떤 책부터 먼저 봐야 할까요? 자, 이건 제가 부자의 서원 채널 정리 엑셀 파일을 제공해 드릴 테니까요. 요걸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중에 하나를 추천해 주세요. 세 번째, 책은 몇 권을 읽어야 할까요? 네 번째, 책을 빨리, 많이 보는 4가지 방법. 다섯 번째, 책을 매수하라고 하는 이유. 자, 요 순서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부자의 서원 채널에 어떤 영상 혹은 어떤 책부터 먼저 봐야 할까요? 어떤 영상부터 어떤 책부터 봐야 하는지 사실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순차적으로 다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하나 엄선한 책이고 어떤 특정 책을 제가 딱 짚으면 어떤 특정 영상을 딱 선정하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잘못된 편견을 만들어 드릴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영상 하나하나 정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채널 내에서 영상을 사실 비교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해결책이 바로 커스터마이징이라는 기법입니다. 커스터마이징이란 고객 개개인의 성향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인데요.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자의 서원 채널로 주식 투자 공부 계획을 자신의 성향에 맞도록 계획할 수 있게, 즉 여러분들 스스로가 투자 계획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해당 영상은 주식 투자 초보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실력이 있으신 분들이나 부자의 서원 채널을 오래 시청하신 분들은 굳이 오늘 영상을 보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또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며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저 여러분들 참고만 해주시고요. 혹시 다른 의견 혹은 부연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역시 다른 분들의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부자의 서원 채널을 내가 이렇게 이용을 해봤더니 이런 면에서 매우 좋더라. 어떤 영상들이 이런 측면에서 도움이 많이 되더라. 이런 식으로 채널에 오래 머무르셨던 분들이라면 좋은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 채널을 아무래도 처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선배님들이 후배님들을 좀 챙겨주셨으면 해요. 자, 그래서 제가 성향을 2가지 성향으로 나눠서 각각의 성향의 분들이 어떤 식으로 어떤 영상을 보면 좋을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나는 분석력과 통찰력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편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이런 분들에게는 부자의 서원 채널 영상 중에서 기업 가치를 분석하는 기본적 분석 영상과 책을 주력으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 분석, 흔히 가치 투자라고 불리는 투자법은 자질을 중시합니다. 기본적 분석의 대가들이 쓴 책을 잘 읽어보면 그들은 투자자의 타고난 기질 등을 중요시하는 말을 자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1달러를 50센트에 사서 1달러에 되파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투자를 자제하라고 말하기도 했죠. 피터 린치 역시 그의 저서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에서 투자자의 자질 역시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떤 기본적 분석의 대가의 책 맨 뒤에는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 면밀하게 얘기를 한다며요. 책 맨 뒤에 지금까지 책에서 말한 것들은 일반인들이 따라하기 힘든 전략일 수 있으며 뛰어난 펀드 매니저가 속해 있는 성과가 우수한 펀드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이라는 게 일반인들한테는 조금 어려운 전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저도 펀드에 가입해서 그들의 성과를 공유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자질이 없으면 기본적 분석, 가치 투자 할 수 없는 것이냐?
자, 그건 또 아닙니다. 그건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기본적 분석은 이런 특성이 있다,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이 최소한 알고 시작을 하셔라. 그것을 알고 그런 책들을 읽으셔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기본적 분석. 흔히 가치 투자라고 하는 투자법은 시장에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사람들이 합의하여 결정한 가격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남들이 모르고 있는 저평가된 기업을 찾아서 투자하는 것이 기본적 분석, 가치 투자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즉 군중이 착각하고 있거나 모르고 있는 걸 나는 알고 있다, 알아차렸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군중에서 벗어나 시장을 뛰어넘어야 하니 뛰어난 통찰력, 분석력, 냉정함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 분석은 논리적으로 매크로,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시장 가격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 기본적 분석에서는 논리적으로 적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 분석, 가치 투자는 시장 상황을 담고 있는, 시장 상황의 정보를 담고 있는 차트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자, 물론 기본적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차트를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제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본적 분석에 따른 가치 투자는 피드백을 받기 쉽지 않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투자에 대한 성과를 시장에서 검증하려면 1년 정도의 꽤 오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죠. 물론 이것도 상대적인 겁니다. 가치 투자를 하셔도 단기간에 빠른 성과를 낼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신의 성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가치 투자, 기본적 분석을 하시려면 누군가 옆에서 그런 통찰과 분석이 가능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스터디원이라던가 아니면 주위의 지인 중에 이 가치 투자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의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치 투자를 하려면 그런 주위의 사람들이 있으면 좋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고독하고 외로운 싸움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내 생각이 맞다면, 내 아이디어가 맞다면 그 보상은 어떤 투자법보다 클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적 분석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티스토리 블로그에 보시면은 여기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까지 제가 업로드한 거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어떻게 쓰는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구분해 보시면 제가 이렇게 기본적, 기술적, 매크로 이런 식으로 제가 나눠놨거든요. 자, 기본적 분석을 클릭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기본적 분석을 다룬 책 이름을 제가 이렇게 다 써놨고요. 여기 저자 써놨고 옆에 조회수 이렇게 제가 하나하나 다 기재를 해놨습니다. 조회수는 4월 17일 기준이고요. 만 단입니다. 제가 요 영상 녹음 끝나고 링크도 제가 옆에다 다 달아드릴게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클릭해서 보시기 쉬울 것 같거든요. 제가 링크도 여기다가 추가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이 영상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 한번 이렇게 쭉 보시고 그냥 느낌이 좋은 것 한 5, 6개 정도 영상을 일단 아무거나 무작위로 한번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상이 뭔가 이 자신의 성향과 잘 맞다, 영상이 이해가 잘 되었다, 또는 재미가 있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고려해서 그 중에서 해당 책을 한 3개 아니면 2개 정도 구매를 해서 정독을 하시고 그 책에 따른 투자를 시행을 해보시는 겁니다. 저는 그 방법을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이 중에 제가 앞에도 말씀을 드렸죠. 어떤 특정 책을 딱 집어드리면 그게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중에 무엇을 봐도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하지만 한 가지 더 팁을 제가 드릴게요. 자, 요렇게 여기서 여러분들 이 조회수 여기에 보시면 요거 클릭을 하신 다음엔요. 숫자 내림차순 정렬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조회수가 많이 나온 영상 순으로 이렇게 정렬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5, 6개를 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먼저 순차적으로 보는 겁니다. 자, 66만 조회수 존 템플턴 경의 가치 투자 전략, 그리고 43만 조회수의 벤자민 그레엄의 현명한 투자자, 그리고 피터 린치의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 그리고 방효옥 투자자님의 주식 투자 절대 원칙, 존 네프의 가치 투자 주식 황제, 존 네프처럼 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와카미 야스토의 불황에도 승리하는 사와카미 투자법, 이 6개를 일단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요 사람 거를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느낌이 오는 게 있을 거예요. 책 3권을 사서 일단은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나름의 투자 원칙을 정해서 진짜 실제로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여러분들 스스로 해보시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조회수를 기준으로 하면 좋은 이유를 하나 더 제가 첨언을 하겠습니다. 자, 요 영상 책식주의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아이들이 재능을 발견했을 때 보이는 행동이라고 이 제목으로 영상이 하나 올라왔는데, 이건 아이들한테 국한되는 게 아니라요, 어떤 재능을 발견했을 때 사람들이 보이는 행동에 대한 어떤 그 영상이거든요. 자, 이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신이 어떤 재능을 발견했을 때 보이는 보통의 행동, 어떤 그런 감정이 뭐냐면요, 재미있다, 쉽다, 또 하고 싶다, 이런 감정이라는 거예요. 이런 감정이 일어났을 때 그것에 내가 어떤 재능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조회수가 높다라는 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 영상이 뭔가 유익했고 뭔가 쉬웠고 공감이 갔고 이런 영상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상들을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고 그 중에서 골라보면 더 효과가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죠. 자,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도 뭔가 막히는 게 있다. 그럼 또 이렇게 순차적으로 읽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을 좀 더 정교하고 세련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하나만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요, 사실 저는 제일 아쉬운 영상이 저는 요 영상입니다. 물론 다른 영상도 다 정말 저한테는 소중한 영상이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좀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 이 영상은 조금 더 조회수가 더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좀 더 봤으면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아쉬운 게 저는 요 세스클라만의 안전마진. 제가 이 영상을 그 추석인가 연휴 때 준비해서 정말 가장 노력을 많이 투입했다라고 볼 수 있는 영상입니다. 2시간짜리 영상이에요. 가뜩이나 이 책은 절판이 돼서 나오지도 않은데 이 책 내용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한번 그냥 여러분 참고만 해주세요. 이건 제 생각이고 저에 있어서 그렇게 느껴지는 거지 여러분들은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 참고만 해주시고 투자 계획을 수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회수를 기준으로 책 읽는 순서를 정하는 것도 여러분들 좋은 방법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성향 2번째. 나는 상대적으로 유연하고 긍정적인 편을 선호한다 라는 분들은 기술적 분석에 따른 시장가치 투자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적 분석, 흔히 단기 투자라고 불리는 투자법은 수능을 중요시합니다. 기술적 분석의 대가들이 쓴 책을 잘 읽어보면 그들 대부분이 나의 투자법은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투자법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이렇게 이야기도 했죠.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단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을 수능 투자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자연의 법칙 속에서 살아가는, 결국 자연 속에서 순응하며 살아가는 존재이며, 수능을 강조하는 기술적 분석은 인간이란 존재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투자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은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를 설명하는 물리학의 이론을 전제로 합니다. 기술적 분석의 대전제라고 할 수 있는 추세라는 개념 역시 물리학의 제1법칙에서 빌려온 개념이니까요. 기본적 분석과 달리 기술적 분석은 기본적 분석을 포함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술적 분석은 기본적 분석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오해하시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기술적 분석의 대가들의 책을 보면요,
그들 역시 기업의 가치를 분석하는데도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은 수능하고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기본적 분석의 철학 역시 받아들이고 인정합니다. 따라서 기술적 분석을 하셔도 기업 분석하는 방법은 어느 정도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은 논리적으로 매크로 시장 상황을 고려합니다. 시장이 맞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적절하겠죠. 그래서 기술적 분석은 시장 상황을 담고 있는 차트를 중요시 여깁니다. 따라서 기술적 분석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보편적으로 잘 맞을 수 있어요. 자, 하지만 기술적 분석이 그렇다고 기본적 분석보다 우월한 방법이냐? 라고 물으신다면 그건 또 아닙니다. 이건 또 제가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 제가 배포해드리는 요 엑셀 파일을 가지고 다시 여기서 기술적 분석에 체크를 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제가 지금까지 리뷰했던 책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놨고요. 그리고 옆에다가 역시나 조회수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역시나 여기서 내림차순 정렬을 누르면 조회수가 높은 순으로 이렇게 정렬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6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권까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좋겠죠. 근데 보시면은 윤호민 저자님의 책이 2권이 들어가 있으니 천장팅의 주식 투자의 지혜를 보시는 것도 좋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6개의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마음에 드는 여러분들이 뭔가 느낌이 좋은 그리고 재미가 있었던 그 영상의 책을 한 3권 정도 사서 보신 다음에 그 방법, 그 3권 안에서 여러분들이 나름의 기준과 원칙을 정해보시고 투자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게 효율적인 투자 공부 방법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2번째 주제입니다.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둘 중에 하나를 추천해주세요. 인데요. 자, 둘 다 여러분들이 할 줄 아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성과가 좋은 방법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다 보면 그 두 방법이 여러분들 결국 끝에서 서로 만나는 접점이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뭐 어떤 게 더 좋다 나쁘다 따질 것도 없어요. 구분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우위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장기 투자, 중기 투자, 단기 투자 다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가 남는 건 여러분들 맨 마지막에 남는 건 결국 내 자신의 기준과 원칙만 남을 뿐이에요. 앞에서 다뤘던 것들은 그저 나의 영양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함에 있어 어떤 실력을 성장함에 있어 영양분이 될 뿐이지 나중에 가면 결국 그 여러분들이 배웠던 거는 다 없어지고 남는 건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기준과 원칙 그리고 남는 건 결국 여러분들의 예리한 감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운전도 마찬가지죠. 운전 처음에 할 때는 이론적으로 배우잖아요. 공식적으로 배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운전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감으로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여기다 제가 써놨죠. 홍진채 투자자님과 그 천장팅 투자자가 한 말이에요. 무형의 초식, 주식이 곧 나이고 내가 곧 주식이 되는 경지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면 그게 뭐 단기 투자든 중기 투자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하시는 거면은요. 그냥 다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다 해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이게 명심하실 거는요. 가장 안 좋은 상황이 뭐냐면요. 나한테 기본적 분석이 맞는데 나는 기본적 분석이 맞는 사람인데 기술적 분석만 잡고 있다던가 나는 기술적 분석이 맞는 사람인데 기본적 분석만 잡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정말 안 좋아요. 이게 이렇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성과도 지지부진하고 결국에 주식을 포기하는 지경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가장 경계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둘 다 할 줄 알아야 하고 둘 다 해보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큰 부를 일군 뭐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30억, 40억의 자산가가 된 후에는 결국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추구해야 하는 기법은 기본적 분석일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기술적 분석이 보편적인 투자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연스러운 투자법, 순응하는 투자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역시 일반적인 수준에 만족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수준의 성과라고 해서 무시를 해서는 안 됩니다. 소규모의 자본을 10억 수준 또는 30억 수준까지 빠르게 불리기에는 기술적 분석이 충분한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비정상적인 수준으로 엄청난 규모의 자산을 불리려면 방법 역시 보편적인 방법이 아닌 남다른 방법으로 행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기본적 분석의 성과가 기술적 분석의 성과보다 훨씬 더 비정상적으로 더 클 수 있다는 겁니다. 투자로 1000억 이상의 자산을 일군 또는 세계 부자 순위 10위 안에 드는 사람이 기본적 분석의 대가 워런 버핏인 걸 보면, 그리고 엄청난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펀드 등이 대부분 기본적 분석을 주력으로 하는 것을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초보 투자자분들은 기술적 분석을 익히시면서 투자의 감을 익히시는 겁니다. 계속 시장의 피드백을 한번 받아보는 거예요. 참고하실 게 기술적 분석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꼭 단타를 쳐라. 여러분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단기 투자가 이꼴 기술적 분석은 아니에요.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기술적 분석은 수능과 긍정이 전제입니다. 따라서 기술적 분석은 단기, 중기, 장기 투자를 모두 아우르는 투자입니다. 모두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투자법입니다. 기술적 분석 이꼴 단기 투자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오해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기술적 분석으로 어느 정도 자산 규모가 쌓이고 투자의 감이 잡히셨다면 그때 저는 기본적 분석도 조금 더 심도 있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병행하시면서 자산을 크게 불려 나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두 개가 서로 다른 것 같은데 잘 보면 여러분들이 계속 보시다 보면 비슷해요. 결국 하는 말이 같습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방법을 서로 다른 전제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완전히 갈라진 건데 결국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방법인 거예요. 굳이 나눠보니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으로 나뉜 거죠. 혹은 여러분들이 기술적 분석으로 일정 자산을 운용하고 그 이상의 큰 규모의 돈은 펀드에 맡기시는 것도 저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참고만 해주시고요. 투자를 하시다가 어느 방법이 더 나에게 맞는 것 같다라는 확신이 생기시면 그 방법으로 하시는 게 여러분들 베스트입니다. 자, 세 번째 주제입니다. 책은 몇 권을 읽어야 할까요? 자, 여러분들 책을 몇 권을 읽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읽은 책의 내용을 실천하는 겁니다. 한 3권 정도의 책을 읽으시면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거예요. 아, 이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럼 그 책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기법을 일단 실행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감을 잡으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충분한 책을 읽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언제까지요? 여러분들의 투자의 감과 확신이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이 정립될 때까지요.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이 세워지면 끝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투자를 하시다 보면 지금까지 나한테 맞다고 생각했던 확신이 있었던 자신의 기준과 원칙이 잘 먹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분명히 오실 거예요. 보통 그런 걸 슬럼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럴 때는 다시 책을 여러분들 보셔야 합니다. 대가들의 책을 읽어보면 제가 느끼는 거지만은요. 투자 방법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 정교해지고 업그레이드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들어간 본질은 같지만은 방법이 조금 더 디테일해지고 세련돼진다라는 거죠. 자, 근데 그게 어쩌면 그럴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 잘 먹히지 않는 전략이라면서 주식 투자 4단계 이론이 더 좋다고 말하는 해외의 신진 투자 대가들을 보고 있자면 투자의 방법도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그런 방법론들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도 하거든요. 즉 자신의 투자 기준과 원칙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선 다양한 책을 많이 읽어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책을 읽는 것을 습관을 들이시거나
혹은 뭔가 막히거나 문제가 있을 때 책을 읽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자, 네 번째 주제입니다. 책을 많이 그리고 빨리 보는 4가지 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책을 손에 들고 다니시면 좋습니다. 책을 가방에 넣거나 어디 넣어두는 게 아니라 손에 딱 들고 다니셔야 돼요. 그래야지 어떤 상황에서든 짬이 날 때 바로 책을 펴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어딜 가든지 일단 책을 손에 들고 갑니다. 자, 개인적으로는요, 지하철 또는 뭔가 이 대기할 때, 기다릴 때, 그때가 제일 잘 읽히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읽는 페이지의 분량이 상당합니다. 책을 손에 들고 다니는 것만 해도 책 읽는 시간을 엄청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다 보려고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책을 읽으실 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일단 그 부분은 넘어가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부분부터 먼저 읽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책을 끝까지 한번 훑는다는 느낌으로 읽으면서 뭔가 영감이 떠오르거나 아이디어를 주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조금 더 꼼꼼하고 중점적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렇게 끝까지 읽고 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을 다시 읽어봅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던 게 이해가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읽는 게 막힌 부분을 처음부터 뚫으려고 읽는 것보다 훨씬 속도가 빠릅니다. 한 권을 읽어내는 속도가 훨씬 빨라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만약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건 여러분들의 이해도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책이 너무 어렵게 쓰여졌거나 나와 책이 맞지 않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그런 책은 그냥 책장에 꽂아두시고 다른 책으로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세상에 나쁜 책은 여러분들 없는 것 같아요. 그저 저와 맞지 않을 뿐입니다. 물론 구매하는 책마다 딱딱 저와 맞는다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또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자, 세 번째, 쓰면서 보시면 좋습니다. 저는 책을 읽을 때 샤프로 줄을 치면서 읽고 생각나는 거 죄다 옆에다가 메모를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하면 책의 이해도 빠르고 책 읽는 속도도 그냥 눈으로 읽는 것보다는 좀 더 빠르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나는 모든 것을 죄다 책 옆에 메모를 합니다. 궁금한 것을 메모를 해두면 책의 뒷페이지에서 저자가 대답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앞페이지에서 이건 왜 이렇지? 했는데 뒤에서 저자가 마치 예상이나 한 것처럼 딱 저의 그 질문에 대답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메모를 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 책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이고요. 스노우폭스의 김승우 회장님 역시 메모를 하시면서 책을 읽는 것을 추천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따라 해보시면 효과를 느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기 전에 책을 보는 겁니다. 은근히 이 자기 전에 허비되는 시간이 많아요. 특히 이제 스마트폰을 보는 거죠. 자, 하지만 책을 보면요, 잠도 더 잘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석이조라고 할 수 있고요. 자기 전에 보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 무의식에 저장이 돼서 조금 더 우리한테 각인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전에 여러분들 책을 보시면 조금 더 효과가 또 좋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제가 책을 매수하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투자는 책 읽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을 읽으면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업그레이드된 나 자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보다 여러분들 더 가치 있는 게 세상에 존재할까요? 돈이라는 것도 내가 존재해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가 크지 않으면 이 돈이라는 것도 제가 컨트롤할 수도 없는 거고 돈이라는 것도 커질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저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책을 매수하시라는 겁니다. 투자의 개념으로. 그리고 보유하시고 두고두고 읽어보시라고 권유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책을 읽으실 때도요. 목적의식을 가지고 읽으시는 게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한 권을 읽으시더라도 물론 투자의 목적이 있겠지만 내 자신을 업그레이드 하겠다. 내가 여기서 뭔가 더 성장해 나가겠다. 책을 내가 사는 건 그냥 단순히 구매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투자를 하는 거다. 나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다. 그래서 매수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또 효과가 조금 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마치며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자의 선 채널 정리 엑셀 파일은 제 티스토리 블로그 앞에 말씀을 드렸죠. 들어가셔서 조금 밑으로 내려다 보시면은 여기에 요거 다운로드 클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자, 티스토리 블로그 링크는 제가 설명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 하신 다음에요, 어떤 영상을 볼지 계획해 보시는 것도 나름의 어떤 날짜라든가 뭐 이렇게 체계적으로 좀 계획을 세워 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채널을 운영하면서 힘든 일도 있고 행복한 일도 있었습니다. 힘듦도 행복도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유튜브에게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한 채널이지만 그래도 꾸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함이 우수함보다 우월하다고 합니다. 불가능한 일을 성공으로 이끄는 데 필요한 건 여러분들 우수함이 아니라 끈기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지금까지 끈기 있게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바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수 있는 자질이 있는 분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 하나 또 말씀을 드릴게요. 제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들, 제 채널이 여러분들 마음에 들고 재미있고 잘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책이랑도 여러분들이 잘 맞는 거예요. 근데 모든 부자들이 하나같이 강조하는 게 뭐죠? 책 읽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자질이 이미 충분히 갖춰졌다고 저는 보여져요. 저는 정말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과 함께라고 생각해서 영광이고요. 행복합니다. 그런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행운이에요. 그래서 저 역시 여러분들과 꾸준히 함께 하고 싶습니다. 자, 다음 영상도 제가 열심히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과 만나게 돼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돼서 참 행복하고 행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